한민족 최대의 명절이자 아시안 커뮤니티 명절인 설을 맞아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헌팅턴 비치시가 연방정부 불체자 단속에 협조할 것이라며 캘리포니아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불체자 단속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 지침 등이 담긴 카드를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튼 산불 발화 책임이 남가주 에디슨사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새로운 추가 증거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등 176명이 모두 비상 탈출했는데 이 가운데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음력설을 맞아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음력설을 계기로 커뮤니티의 화합을 다지기 위함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커뮤니티 리더와 단체장, 올림픽 경찰서 경관들이 단체로 무대에 올라 세배를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향한 큰 절에 어르신들과 참석자들은 덕담 대신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습니다. 실버 발레단의 화합과 희망의 율동, 노인센터 장구반의 장구 소리는 강당 안에 모인 한인들에게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올해 설날 행사에는 한인 기업들과 단체장, 노인센터 역대 이사장들과 올림픽 경찰서 관계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민족 최대의 명절을 기념하고 축하했습니다. 다사다난하다는 말도 부족할 정도로 험난한 연말연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한편으론 설날을 맞아 커뮤니티 전체가 화합하고 또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1월인데 안 좋은 일들도 너무 많아지고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아픔과 이렇게 뭐 안 좋은 일들 말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뭐 노래도 듣고 좋은 음식까지도 같이 식사를 했으니까 너무 좋고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고 이 커뮤니티에 또 많은 분들의 후원을 이렇게 주시는데 우리 어르신한테 어떻게 하면 베풀까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300명을 위한 설날 잔치 음식도 마련됐습니다. 음식을 제공한 오픈뱅크 직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참석자들과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또 참석자 모두에게 한인 업체들이 후원한 쌀과 기념품도 전달됐습니다. 한편 LA 한인회는 설날인 내일 산불 발생 지역으로 찾아가는 특별 푸드뱅크 행사를 개최합니다. 파코이마 시청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선착순 500명에게 쌀과 라면, 과자 등의 한국 식품과 생필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인타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떡국 행사도 진행 중입니다. 코리아타운 플라자 푸드코트 내 코리아타운 식당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55세 이상 한인들에게 하루 100인분씩 무료로 떡국을 대접하고 있으며 떡국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는 $10 쿠폰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음력설을 맞아 한국 고유의 음식과 문화를 알리는 행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시에 자리한 한 한식당의 주방. 정성스럽게 우려낸 육수에 가래떡이 담겨지고 고기와 계란 등 다양한 고명이 올려져 한 그릇에 떡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음력설을 기념해 우리의 전통 음식을 무료로 나누는 행사가 열린 겁니다. 떡국을 맛본 한인들은 고향이 생각나는 맛이라고 전했습니다. 고향 생각도 많이 나고 한국 생각 많이 납니다. 명절에 기분을 내지 못하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한인 업체에서 무료로 떡국을 제공하면서 정말 명절에 분위기도 살리고. 주최 측은 이날 떡국 200인분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음력설이 가져다주던 설렘을 이곳 미국에서도 잊지 말자는 취지였습니다.
저희 어려서는 설날이 오면 밤잠을 설치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민 생활에 바쁘다 보니 우리 설날을 잊고 사는 것 같아 우리 상기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교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업소 측은 비아닌 방문 고객들에게도 떡국을 전달하면서 한국 고유의 명절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음력설을 기념해 특별한 문화 행사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정인 무용단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LA 동물원에서 음력설을 기념하기 위한 퍼레이드와 공연을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음력설이 중국의 명절로만 인식되고 있는 점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직도 음력설을 중국 명절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아시아 음력설날은 사실 한국도 명절을 지내잖아요. 한국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음력설이 하루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 민족 고유의 정체성을 기억하려는 노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차원의 보조금과 대출금 집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백악관이 현지 시각 28일부터 연방 보조금과 대출 지원 집행을 일시 중단합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각 정부기관에 연방 차원의 보조금과 대출이 새 정부 기조에 부합하는지 종합 분석해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 정책인 DEI를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고 청정에너지 관련 지출을 제한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부합하지 않은 보조금은 폐지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백악관은 대통령 의제와 상충하는 정책에 연방 자원을 사용하는 건 납세자의 돈 낭비라고 주장했습니다. Past 4 years, we've seen the Biden administration spend money like drunken sailors. It's a big reason we've had an inflation crisis in this country. 동결 대상엔 해외 원조와 비정부 기구, 젠더 문제, 녹색 뉴딜 등이 포함됩니다. 사회보장이나 의료보험 등은 제외된다고 밝혔지만 적용 범위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특히 관심이 쏠리는 건 대미 투자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입법 성과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받게 돼 있는 대출과 보조금 등도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We don't want to give them billions of dollars like this ridiculous program that Biden has. Give everybody billions of dollars. 백악관은 이번 조치를 법률에 따라 시행할 방침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보조금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미 계약을 마친 한국 기업들에게도 지급이 중단될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헌팅턴 비치시가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 작전에 뜻을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주정부로부터 피난처 도시를 강요받았다는 사유로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헌팅턴 비치시가 연방정부 불체자 단속 작전에 합류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헌팅턴 비치시의 법률 대리인 측은 주정부의 피난처 조항을 통해 공무원들이 연방 이민법을 어기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 작전에 반발하며 각 도시에 협조를 거부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 같은 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시 관계자는 각 지자체는 연방정부에 협조할 의무가 있고 본의 아니게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따라서 관할 경찰국 병력은 앞으로 연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불체자 체포작전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헌팅턴 비치 경찰국은 더 이상 불체자들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 단속국이 뉴욕시에서 대대적인 불체자 색출 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KBTV 기련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에 따라 이민세관 단속국과 연방 수사기관들이 뉴욕시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습니다. 뉴욕시 브롱스 지역 단속에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직접 참여해 단속을 이어갔습니다. 놈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대로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거리를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체포 현장을 담은 영상을 게시하며 체포된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로 납치와 폭행, 절도 혐의가 있다며 수사기관은 콜로라도에서 발부된 체포영장도 소지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연방범죄수사는 국토안보부 및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협력해 뉴욕에 은신 중인 범죄 연루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는 작전이었다고 밝히며 뉴욕시는 연방수사기관들과 협력해 폭력범죄 불법 체류자들을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CE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하루 평균 710건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 관련 체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당시 하루 평균 311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카고에서 지난 일요일부터 단속을 시작했으며 이번 주 뉴욕시와 콜로라도주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ICE는 향후 수주에 걸쳐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최대 8만 개에 달하는 침상 등 구금시설 확보를 위한 자금 확대 방안에 대해 의회에서 승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연방정부의 불체자 집중 단속을 맞아 학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각 학교 캠퍼스에 이민 권리 수호 카드를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카드는 한국어 등 각 나라의 언어로 불체자 단속에 적발됐을 경우 행동 지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요원이 문을 열어달라고 할 경우 이에 대응할 필요가 없으며 적발 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교육위원회 결의안을 통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이민당국의 사법권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연방정부가 학교나 교회 등 불체자 단속에 예외 조항이 없을 거라고 예고하면서 긴급 대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튼 산불 발화에 대한 책임이 전력 공급사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추가 증거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관련 소식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전선에서 스파크가 튀는 게 보입니다. 스파크는 계속 튀었고 잠시 후 불이 피어오릅니다. 이튼 산불 피해자 일부를 대신해 남가주 에디슨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에델슨 PC 로펌 변호인단 측은 입수한 새로운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유하고 해당 업체의 전선이 이튼 화재를 일으켰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에서 변호인단은 이튼 산불이 시작되기 직전인 저녁 6시 10분쯤 이튼 캐년 송전선에서 불꽃이 튀는 모습을 지목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분 후 송전탑 뒤로 산불이 난 모습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주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이튼 산불의 발화 시점은 저녁 6시 18분쯤으로 추정됩니다. 이 영상은 산불 화재 발생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 인근에 위치한 주유소 감시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에델슨 PC 소속 변호사는 남가주 에디슨사의 장비가 화재에 연루된 사실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남가주 에디슨사는 자사 장비가 화재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하며 송전탑 등 결함을 조사 중이고 공유된 모든 감시 카메라 영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가주 에디슨사는 수사당국이 판단하기 전까지 영상이 산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등 섣부른 추측은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일 알테디나 지역에서 발생한 이튼 산불로 최소 17명이 숨지고 17,000에이커가 불에 탄 가운데 지난 주말 내린 단비로 현재 진화율은 99%를 보이고 있어 완전 진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이 전소되면서 갈 곳을 잃은 산불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려던 부동산 중개인이 기소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이튼 산불로 대피령을 받은 한 가정을 상대로 고의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은 부동산 중개인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기소된 부동산 중개인은 산불 피해로 임시 주거지를 찾던 가족에게 산불 이전보다 50% 더 비싼 가격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사태 선포 기간, 재화와 서비스 가격 인상폭은 최대 1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가격 인상 제한은 오는 3월 8일까지 적용되며 가격 폭리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년형의 징역형 또는 $10,0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산불 피해자들이 제2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도심과 근교를 연결하는 메트로링크 열차의 운행이 일부 구간에서 일시 중단됐습니다. 송전선이 선로 위로 떨어진 것이 문제입니다. 메트로링크 일부 열차 구간 운행이 중단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메트로링크는 어제 송전선이 끊어져 선로에 떨어지며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열차 운행은 리버사이드 라인과 팰리스밸리 라인, 오렌지 카운티 라인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선로 개방까지는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구간에는 대체 운송수단이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열차가 복구될 때까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이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메트로링크는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주민 7천여 명에게 열차 운행 차질에 대한 정보를 공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해공항에서 이륙을 대기하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들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 비상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전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이 연신 물을 뿌리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0시 15분쯤.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하기 위해 계류장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불이 갑자기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 짐칸에서. 그런데 그 불이 올라오고 나서부터가 연기가 안에 엄청나게 났습니다. 주위에서 문 열어라 하시면서. 소방당국은 밤 10시 26분쯤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즉시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169명과 승무원 7명 등 176명이 타고 있었고 비상 슬라이더를 통해 모두 탈출했습니다. 탈출 과정에서 승객 3명이 찰과상 등을 입고 승무원 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항공기 전체로 번진 불길은 화재 1시간여 만인 어젯밤 11시 31분에 모두 꺼졌습니다. 불길이 휩쓸고 간 에어부산 여객기는 조정석에서부터 꼬리 부근까지 내부가 들여다 보일 정도로 심하게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항공기 꼬리 부근에서 발화해 날개 부분으로 번졌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꼬리 부분부터 해가지고 동체 중간까지 연소가 확대되어 있었으며 35,000파운드의 항공유가 양쪽 날개에 실려 있다는 접하고 저희 소방대가 집중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항공사고조사관 3명을 김해공항으로 급파해 화재 사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전형서입니다. 화재 항공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1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김아르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공기 비상구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승객들이 잇따라 비상 슬라이더를 타고 탈출합니다. 짐은커녕 겉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채 정신없이 항공기를 빠져나옵니다. 승객들이 탈출한 뒤 항공기 꼬리 부분 창문에서는 붉은 화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뒤에서 불이 났으니까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승무원한테 문 좀 열어달라 해가지고 일단은 차 뒤에 보니까 연기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어떡하지 이러고. 소방당국은 어젯밤 10시 15분쯤 불이 시작됐고 승객과 승무원 등 176명은 21분 뒤인 10시 36분쯤 모두 비상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내릴 때는 연기가 뒤에서 좀 밀려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는 시야가 식별이 가능했는데 마지막에 내리신 분들은 많이 좀 고통스러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객 일부는 항공기 뒤편 수화물을 보관하는 선반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이어 연기가 기내 전체로 번졌다고 전했습니다. 불이 그냥 막 그 짐칸 문 사이사이로 막 삐져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끌려고 일어났는데 열려고 하니까 승무원이 열지 말라 해서 안 열었고 이제 그 상황에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막. 승객 중에는 중국인 18명, 미국인 2명 등 외국인 2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어부산은 오늘 새벽 사고 수습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사고 수습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블랙박스와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를 회수해 내용을 분석하고 승객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항공기 꼬리 쪽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원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경찰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신종 스캠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컬버시티 경찰국은 최근 소속 경관을 사칭한 스캠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경관 사칭 사기범들은 실제 경찰서와 유사한 번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법기관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를 쓰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의 주소와 사회보장 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돌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컬버시티 경찰국은 스캠 사기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일단 끄는 뒤 직접 경찰에 전화해 사실 확인에 나서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디애나주의 한 식료품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엘크하트 경찰국은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인디애나 엘크하트에 있는 마틴스 슈퍼마켓에서 총격이 벌어져 총격범을 포함한 3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경관 2명이 크게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부상당한 경관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총격범은 경찰에 의해 사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엘크하트는 사우스밴드에서 동쪽으로 약 2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